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헤비토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아주 새로운 흥미진진한 소식을 한번 전해드려볼까 하는데 이집트입니다. 최근에 이집트가 한국의 FA50 경전투기 100대를 도입할 것이다 라는 소식들이 조금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일단은 36대를 먼저 도입하고 70대는 나중에 도입한다라는 이야기들인데 이게 진짜인지부터 일단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 오늘 저를 잘 부르신 거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22년도에 이집트를 갔다 왔고 직접 다 이것 때문에? 그때 오. 22년도에 블레이글스가 일종의 월드 투어를 하잖아요. 네네. 처음에 영국 갔다가 네. 그때 이제 폴란드 대규모 계약이 있어요. 네네네. 가야지. 가져야지. 네. 폴란드 갔다가 네. 다음에 어디 가야 되냐? 네. 이집트에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혹시 아. 피라미드 위에 네. 나갔던 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처음으로 그때 피라미드 상공을 그거 열어줬어요. 네. 와, 오픈해줬어요.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전에도 했었다고 하는데 그건 옆에서 찍은 거고 네네. 피라미드 위를 열어준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제- 왜? 왜 그렇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제안을 했고 아, 그래요? 지금 블레이글스가 폴란드 갔다가 네. 가려고 그런다. 음. 그때 이집트에서 땡큐 된 거예요. 오, 그래서 진짜요?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냐 고민을 했겠죠. 그렇죠. 네. 야 하는 김에 피라미드에서 하자. 어. 가자. 그 기자 그죠. 피라미드 위를 열어준 거예요. 되게 어. 상징적인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기자들 데리고 네. 이제 갔었거든요. 갔는데 정말 이집트는 잊혀지지가 않아. 왜요? 공항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어. 공항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잘 보시면 대통령도 군 출신이에요 지금. 그 그리고 기자들이 취재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그 비자를 받아야 돼. 네네. 근데 가기 전까지 그걸 못 받은 거예요. 비자를. 네, 그래서 취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안 되는 거야. 야, 근데 이게 또 뽀르꾸루 아. 뽀르꾸에서 통과가 됐어. 어. 오, 그래서 다행이네. 이집트 군 정보국 사람들이 나왔어요. 어. 공항에 나와가지고 그 비자 수속을 다 해주고 네네. 그다음에 외교관 통로가 나와가지고 네. 차를 타고 갔어. 오. 야, 이집트는 정말 이게 힘이 네네. 있냐 없냐 차이가 되게 네네.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도 갔던 이유가 네. 경전투기 훈련기 겸용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긴 지금 이제 100대라고 나왔지만 이제 네. 100대는 향후 도입분까지 계산한 거고 여기까지 살 수 있다. 네, 일단은 36대가 음. 핵심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중동 사람들이 좀 특유의 그게 있다잖아요. 천천히. 천천히 가는 게. 그래서 네. 원래는 이게 22년 6월까지만 해도 네. 36대만 살 거야 했는데 갑자기 또 공동 생산 이게 포함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카이에서도 AOI라고 네. 아랍 이집트 내 국영 기업이 하나 있어요. 음. 무기도 만들고 뭐 그다음 여러 가지 다 만들어요. 뭐 심지어 책상도 만들고 막 온갖 걸 다 만들고 네. 얘네들이. 왜냐하면 그게 그 회사가 아랍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랍권 나라들이 여기다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업이 발전을 못했으니까 합작회사 같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집트가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하면서 이게 다 깨졌어. 근데 회사만 남아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이집트 국영 기업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면허 생산을 하겠다. 그리고 전에 지금 이집트공을 쓰고 있는 알파제트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산 K8. K8도 네. 거기서 면허 생산을 했어요. 근데 20년 6월에 이렇게 면허 생산도 할 거야 하다가 갑자기 23년도에는 아유 됐어. 그냥 직구매로 할래. 직구. 해외 도입으로 할래. 네. 그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협상을 추진 중인데 사실은 22년 전까지만 해도 F-50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부르질 않았으니까. 네. 이집트가 어떻게 사업을 하냐면 야 이런 사업을 합니다. 다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럼요. 하나하나씩 불러. 한 명씩. 한 명씩 불러. 네. 야,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어때? 그리고 생각 이제 있어? 아이, 살짝 흘리는 거죠. 야 저기 알파젯 네. 그 독일 쪽에서 야 1+1 한다는데 너무 니들은 약간 뭐 간 보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래? 22년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이는 가망이 없네. 근데 갑자기 부른 거야. 너희 좀 와봐. 와봐. 얘기 좀 해봐. 근데 그러면서 피라미드 열어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다 맞물렸죠. 그래서 이제 카이 입장에서도 큰 시장이니까. 네. 왜냐면 그죠. 이집트가 전투기가 꽤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 F-16만 해도 거의 한 240여 대 네. 정도 있을 정도로 다 하면은 어쩌면 우리 공군보다 많을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큰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이벤트를 거기 껴넣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블레이글스 마지막 한 데가 필리핀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36대 관련돼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 후보 기종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M346FA 이탈리아가 네. 만든 거, 그다음에 L15 네. 중국이 만든 네. 거.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폴란드 F-50 수출에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보시면 M346, L15가 러시아의 야크 130을 기반으로 맞아요.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쓸 물론 수가 없지. 폴란드가 M346을 쓰긴 해요. 음. 훈련용으로. 네. 전투용으로 쓰기엔 애매한 거예요. 이게 피하식별 문제가 있으니까 적인지 야구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야크 130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F-50 점수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집트 공군이 생각하는 거는 단순히 이게 경공격기 이런 용도가 아니라 F-16AB도 대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형. 네. F-16AB형이 80년대 초에 들어왔거든요. 어유. 대체를 해야 돼요. 좀 있으면 반세기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100대까지 보는 이유가 네.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퍼포먼스 측면에서 F-50이 압도적이죠. 그리고 경전투기든 전투기든 많이 쓰는 속도 대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음속 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하 1에서 마하 1 조금 넘고 마하 1 이하 요 구간을 되게 많이 써요. 0.8에서 1.2. 뭐 그렇죠. 네. 요 구간을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전투기 조종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M346이나 LC4는 아음속기잖아요. 그죠. 속도가 느려. 그러니까 마하 1 정도도 못 가잖아요. 0.9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정작 써야 될 영역에서 전투기로서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퍼포먼스가 안 나와. 이집트 공군이 요구하는 F-16AB 교체까지 생각하면 네. 딱 맞는 건 F-50이죠. 그렇죠. 네. 근데 요즘 기사 보니까 36대를 아예 도입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아니, 36대가 뭐예요? 이미 100대 도입 확정 뭐 이런 거 유튜브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확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네. 어떤 얘기예요, 그러면은? 저도 인터넷 매체를 하고 있지만 검증을 해야 돼요. 그죠.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이걸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 어떤 매체들은 해외 매체를 뺏겨 써가지고 돈 달라고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아. 저는 실제로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뭐 내리는데 얼마? 300만 원 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칫 고객한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마치 카이가 무슨 언플한다 네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특정 방산업체가. 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럼 막 사정사정해서 내리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네. 약간 해외 매체가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언플을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직 계약이나 이런 건 얘기도 안 네.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요새 많아요. 아. 그래서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왜 페루 K2 전차 그건 제가 현대로템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기사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는.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언론사면은 만약에 팩트 체크를 안 하고 냈다 문제가 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유튜브들은 네. 오히려 세게 지르고 네. 조회수 확 올리고 그다음에 광고 따고 돈 받은 다음에 그냥 뭐 흐지부지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이걸 하기 위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면 이미 도입했다. 공장도 지어지고 있어 지금. 네. 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집트 공군은 한국 공군의 쌍둥이 형제가 된다. 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네.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은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진행 중인데 이게 우리가 됐든 카이가 됐든 뭐 다른 해외 업체가 됐든 최종으로 가는 단계가 뭐가 있냐면 금액을 적어서 내야 돼요. 아 최종 오퍼. 네. 입찰. 입찰에 이제 하기 위해서 네. 우리 전투기는 대당 가격이 얼마고 지원 요소하고 해서 다 얼마입니다. 그 이제 영어로 하면 바포라 그러는데 그걸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거기까지는 안 갔다. 아직. 사업은 진행 중인데 네. 거기까지는 안 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고 네. 다만 이집트 공군이 지금 사실 이 중국산 K8 이 훈련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싼 맛에 샀는데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아, 그죠. 근데 저는 피라미드 연수할 때 네. 지금 이집트 공군이 이 K8 이 훈련기로 에어로베틱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 비행 팀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막 같이 블레이그스랑 같이 했거든요. 네. 근데 중국 신화사 기자가 취재를 왔어. 그래서 신화사 기자한테 내가 물어봤거든요. 네. 야, 우리 블레이그스 어떠냐? T50 어떠냐? 했더니 멋있다고 네. 최고라고. 네. 그래. 자기네 비행기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최고라고. 네, 그래서 네. 그렇지. 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제가 중국을 하니까 물어봤죠. 근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로는 아마 향후 수출될 버전은 네. 이 폴란드 수출형 네, PL. 네. 그죠. PL이 기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블록 20 얘기하는데 네, 네. 사실 블록 20은 22년도에 썼던 얘기고 어. 지금은 이제 블록 70이라 그래요. 22년도에 어떤 일이냐면 마케팅하는 애들이 자기들이 만든 거야. 막. 블록 20을. 네. 막 10, 뭐 20, 뭐 이렇게 만든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생산팀 T50 팀에서는 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23년도에 다시 정리를 했어요. 50, 60, 70으로 정리를 했어요. 5, 6, 7. 네. 네. 근데 블록 70이 이제 기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PL 같은 경우 이제 A사 레이더 들어가고 네. 공중급 기능
프로브 프로브 그렇죠. 방식의 네. 공중급유 기능도 들어가고 이제 그것도 또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시제기가 있어요. 음. 공중급유 붐이 달린 네네. 있는데 카이 있을 때 고등학생들 취업 관련된 KBS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왔어요. 오. 보안 담당자분이 같이 가시거든요. 음. 촬영을 하면. 네. 근데 마침 그 시제기가 있었던 거야. 어휴. 그래가지고 이거 찍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음. 근데 보안 담당자분 모르죠. 저게 뭔지를 잘 모르지.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갔구나. 담당자분은 이제 아무 생각 없어서 제가 네. 이제 얘기했죠. 그 촬영하는 카메라 음. 기자한테 찍으시되 이쪽 부분은 모자이크를 쳐주세요. 그래서 모자이크를 치고 나갔었죠.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그 네. 프로 방식을 이제 시제긴 있어요. 붐도 달았고. 네네.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KC330 시그너스가 없잖아요. 그쵸. 호수가 쭉 내려가서 이제 딱 그게 물려줘야 되는데 아니지. 그 네네. 방식을 안 쓰잖아.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걸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공군이 안 쓰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하여튼 제가 나오기 전까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많았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는 게 공중급 방식이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우리 공군이 쓰는 미 공군이 쓰는 플라잉 것처럼 방식. 그 막대기 네. 파이프 같은 게 나와서 등짝에 딱 딱 꼽죠. 꽂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군이 주로 쓰는 네. 방식이고 김 의원이 얘기하시는 이 방식은 뭐냐면 그 깔때기 네, 같은 게 쭉 나오면 대표적인 게 미라지 전투기나 라팔에 보면 전투기 옆에 그렇죠.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 안테나 있어요.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딱 꽂으면 거기로 이제 급유가 되는 네. 방식. 전자는 미군이 많이 쓰고 네. 후자는 유럽, 특히 프랑스 공군이 많이 쓰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파이프를 꽂는 방식이 제일 편한데 왜냐면 열렸던 게 직접 집어넣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막 꽂아야 되고 파이프 내려야 되고 하는데 이 깔때기 방식이 그냥 파이프를 쑥 뒤로 내보낸 다음에 요 깔때기 안에 탁 꽂으면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훨씬 더 기술적인 난이도 조종사들이 하기 좀 편하기 때문에 그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하실 말씀이 두 많으시겠지만 번째.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이집트가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한다라는 소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이 필요한 네. 사항이고 네. 사업은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분명히 이집트에서도 이 경전투기가 필요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FA-50 경전투기가 수출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집트가 한국의 FA-50을 선택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래도 이제 F-50이 장점이 두 가지가 있죠. 훈련도 가능하고 전투기로도 쓸 수 그렇죠. 있고. 네. 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종의 천음속 대역을 쓰는 게 독보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집트 공군에 지금 노후 전투기가 많아요. 네. F-16AB도 교체가 시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미그 29도 어쩌면 대체를 해야 돼요. 네.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미그 29도 갖고 네. 있는데 얼마나 있어요, 그게? 대수로? F-16은 제가 240대로 네. 알고 한 있고. 40여 대, 3, 40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남아있겠네. 있어요. 근데 미국의 테러 제재 때문에 지금 러시아 전투기 갖고 있는 애들 다 머리 아파요. 바꿔야 되는데 왜냐면 부품을 사는 순간 제재 걸려버리니까 그 이집트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외 군사원조를 FMF도 받는 갖고 있고 엄청난 많이 받는 이스라엘 다음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이기 네. 때문에 안 돼요. 네. 미그 29 말고도 네. 러시아제 공격 헬기도 많아 또 거의. 그죠. 네. 이런 것도 다 대체를 해야 돼 지금.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단 급한 건 F-16AB를 이제 갈아야 네, 되니까. 알파젯이랑 네, 네. 알파제트하고 K8. 알파제트는 거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어디에 이제 창고에 넣어놨는지 안 보이는 것 같고 네. K8E는 계속 쓰고 있는데 이제 불만이 많고 싼 맛 샀는데 야 싼 게 비지떡이더라 네. 약간 이렇고 F-16AB는 40년이 다 돼가고 음. 그래서 그 이집트가 원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뭐냐 시뮬레이터. 음. 근데 카이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시뮬레이터 많이 만들어요. 어. 심지어 해군에 보면 그 공기부양정 있잖아요. 네네. 상륙할 때 쓰는 네. 거. 그거 시뮬레이터도 만들어요. 오. 그다음에 장보고 3 시뮬레이터도 만들어요. 그 시뮬레이터 그 네. 부서에서 그걸 만들어요. 이집트가 원하는 건 지금 이제 F-16용 시뮬레이터도 좀 바래요. 그다음에 현지 생산도 그렇죠. 처음에는 검토가 돼서 카이 분들이 현지 실사도 다 했어요. 서베이도 다 했고 제안도 했어요. 나중에 만약에 여기서 현지 생산하면 아프리카 수출하는 거를 여기서 만들어서 같이 마케팅을 하자. 어떻게 보면 카이의 아프리카 대리점이네요. 네, 그런 거. 왜냐면 이제 이집트가 중동 아프리카 가운데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제안들 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가능성이 저는 상대적으로 높다고는 보는데 경쟁 기종에 비해서 높다고 이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네. 블록 70 같은 경우 일단 A사 레이더, 네. 레이션이 만든 팬텀 스트라이크에 A사 레이더가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F-50이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공대공 무장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AIM9L 네. M 네. 사인드 와인더. 사인드 와인더 그러니까 9ML 버전을 네, 네. 지금 씁니다. 지금 FA50은. 네. 근데 이게 점점 좀 단종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군 FA50도 사인드 와인더를 도입했는데 미국에서 도입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독일에서 도입했어요. 독일에서. 독일이 그걸 만들어요. 아. 그게 바로 지금의 딜사 AIM 2000 아. 아이리스-T 네. 그 그 회사가 회사에서. 사인드 와인더를 면허 생산했어요. 아. 근데 이게 M하고 L이 단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그럼 어디 살 데 없나 봤더니 독일이 만드네? 네. 그래서 독일에서 들여왔어요. 독일제 사인드 와인더라니. 독일제 사인드 네. 와인더를 들여왔고 네.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네. 지금 KF21에 아이리스티가 달린 거예요. 아, 그런 그리고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태국 공군이 네. 그 AIM-9LM 이게 없어요. 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걔네들은 아이리스티를 달아요. T50TH에다가 그걸 달았어요. 그 아이리스티 미사일의 장점이 뭐냐면 AIM-9X는 디지털 배선밖에 안 돼요. 근데 아이리스티는 두 개를 다 할 수 있어요. 아날로그 배선하고 디지털 배선 두 군데서 운용이 가능해요. 근데 아날로그 배선했으면 이게 안 돼요. 헬멧 디스플레이 이게 안 돼요. 아하. 그냥 이제 아주 간단하게밖에 못 써요. 네. 태국 공군은 그렇게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해외 국가 입장에서는 옵션이 많은 거죠. 네. 블록 70을 만약에 사게 하게 되면 되면 독일제 사도 써도 되고 미국 거 사도 써도 되고. 다만 오해를 하셨던 게 폴란드 그때 왜 암람 문제 있었잖아요.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그때 F-50 PL 수출했을 때 카이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암람은 폴란드 정부가 미 정부랑 해결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 가져와라. 그럼 우리가 달아줄 수 있다. 네. 대신 AIM-9X는 문제가 없다. 네. 근데 그게 나중에 폴란드에서 약간 걸고 넘어진 거구나. 걸고 넘어진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깨고 다른 전투기 사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게 안 됐죠. 네. 그래서 정리가 됐고 그런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집트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지 생산이잖아요. 네. 그럼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이런 현지 생산의 가능성도 있을 거고 또 단순히 전투기를 수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 기술 이전 같은 네.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지 이집트와 한국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선 기술 이전을 말씀드리자면 네. F-50 관련된 뭐 핵심 기술 주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로키드 마틴이랑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어렵고 다만 생산 기술 카이가 갖고 있는 생산 기술은 전수가 가능하죠. 그렇군요. 예,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네. 22년도에는 현지 생산 얘기 나왔다가 23년도에 갑자기 또 그냥 해외 구매로 돌렸기 때문에 네. 또 오락가락 할 수 있어요. 이게 또. 그래서 다시 올해 만약에 하반기에 네. 계약을 앞두고 갑자기 또 이집트가 현지 생산. 현지 생산 또 이래버리면 되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지 서베이는 다 했기 때문에 실산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것도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이미 다 조사를 다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 이집트 공군 같은 경우가 공군 규모가 되게 큰데 낙후돼 네. 있는 약점. 그러니까 네. FA50을 도입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F-16이 네. 되게 많은데 다 옛날 버전. 맞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문제 때문인지 미국이 이집트의 F-16 버전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네, 버전을 안 안 줘요. 그래서 현지에서 일각에서는 진짜 중국제 전투기 있잖아요. 네. 요거 네. 도입력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외 군사원들 엄청 받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집트 현지에 생산을 하게 되면 대체할 전투기 엄청 많죠. 그리고 이집트가 전통 있는 국가. 예전에 60년대에 자국산 전투기를 맞아요. 하려고 이제 막 독일에서 기술자 초빙하고 많이 네. 이랬거든요. 여기에 대한 열망이 있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거를 파트너십을 해줄 수 있는 국가는 네. 또 역시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집트라는 국가가 중동과 아프리카 사이에 강대국이에요. 전통 있는 강대국이 영향력이 지금도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폴란드가 대한민국 방산의 그 유럽 총대리점, 유럽 총판이라면 제가 보기에 이집트는 아프리카 총판 그리고 중동 지점 정도 되기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튀니지랑 모로코도 사실 필요한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중간에서 그렇죠. 분명히 네. 진행하면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현지 생각해요. 생산하는 버전을 만약에 아프리카 국가에 팔면 네. 2인 삼각이 되는 거죠. 우리도 팔고 그다음 이집트에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네. 지금 이집트가 조건을 걸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뭘 걸고 있냐면은 수출금융. 구체적으로 수치는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기 뭐한 게 그러니까 상당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입 금액의 상당 부분을 수출금융으로 좀 해달라.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은행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보다 네. 국책은행 하나가 좀 좀 몰아줘라. 몰아달라. 그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전투기 성능이나 이런 건 사실 우리 F-50 좋은데 네. 변수가 그거예요. 80% 업 다운.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게 아까 그 돌려서 질문한 거네. 아하. 에로투. 네. 아우 역시 또 계산적이야. 그래서 가장 큰 변수는 그거라고. 그러니까 기종 경쟁 기종 대비 우리가 강점 확실히 있고 네. 네. 뭐 우리 파트너인 로키드 마틴도 이집트 내에서 마케팅 능력이 그렇죠. 좋은 회사이기 네. 때문에 얼마든지 같이 들어갈 가능성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미 이집트 이렇게 또 한 묶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데 핵심은 이제 수출금융. 수출금융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집트의 한국산 경 전투기가 진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좀 해봤어요. 진짜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36대가 갈지 100대가 갈지 지금 아무것도 확실하게 정해진 점은 없지만 사업은 분명히 진행 중이고 우리의 FA50이 분명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전해드렸습니다. 사실이 확인되면 저희가 또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